안녕하세요.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트라우마인데요. 아마 이 설명을 듣고 나면 트라우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. 마크 앱스타인의 저서를 바탕으로 한 아주 획기적인 관점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만약에 여러분이 가진 가장 깊은 상처가 그냥 없애야 할 결점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지도였다면 어떨까요? 좀 도발적인 질문이죠? 이걸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. 보통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면 뭐랄까 내 안에 뭔가 부서진 거, 그래서 어떻게든 고치거나 아예 지워버려야 할 버그 같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말이죠. 불교의 지혜랑 현대 정신분석학을 딱 결합해서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. 트라우마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일 수 있다는 거죠. 핵심은 이거예요. 트라우마가 우리를 가두는 막다른 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삶으로 이끄는 관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아니, 상처가 어떻게 관문이 된다는 걸까요? 이 개념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우리가 잘 아는 한 인물의 이야기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. 바로 붓다의 이야기인데요. 이걸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우리가 붓다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. 그 보리수 아래에서 아주 평온하게 깨달음을 얻은 그 모습이요. 그런데 그 평온한 붓다가 되기 전에 고통받았던 한 인간, 시다르타는 어땠을까요? 그의 삶을 트라우마라는 렌즈로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. 생각해보세요. 그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어머니를 잃었고요. 또 젊은 시절에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철저히 격리돼서 자랐어요. 이건 일종의 깊은 단절감, 해리 상태를 만들었죠. 그리고 나중에는 수년간 극단적인 고행으로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. 그러니까 이 깊은 상실감과 고통의 경험이 그의 모든 여정의 출발점이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. 그의 위대한 가르침이 고통을 피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그 누구보다 고통을 정면으로 아주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거죠. 깨달음이 고통 속에서 피어난 겁니다.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? 트라우마는 분명히 과거의 일이잖아요. 그런데 왜 그 과거가 여전히 현재의 우리를 이렇게나 강력하게 휘두르는 걸까요? 왜 과거가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 걸까요? 이 책의 저자가 정신분석가인데 자신의 경험담을 하나 들려줘요. 이 이야기가 그 이유를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줍니다. 이 저자가 젊었을 때 찍어둔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. 그런데 화면 속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몰랐던 무의식적인 질투, 불안, 이런 긴장감이 막 드러나는 거죠. 당시에는 전혀 몰랐는데 말이에요. 이걸 보고 엄청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. 트라우마가 바로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숨어서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정신분석에서는 이걸 행동화라고 부릅니다. 말 그대로 과거의 트라우마를 현재의 행동으로 무의식적으로 다시 살아내는 거예요. 마치 과거의 메아리가 현재의 나를 조종하는 인형극처럼요.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? 나도 모르게 어떤 말을 뱉거나 행동을 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랬지? 하고 이해가 안 되는 순간들이요. 꼭 내 몸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타고 있는 것처럼 내 반응에 내가 승객이 된 것 같은 바로 그 느낌. 이게 바로 행동화의 경험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트라우마를 대체 어떻게 해야 의식의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? 그 해답이 우리가 아주 잘 안다고 생각했던 한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보는 데서 나옵니다. 바로 마음챙김입니다. 보통 마음챙김이라고 하면 괴로운 생각이나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거잖아요. 일종의 도피처럼요. 그런데 이 책에서는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. 마음챙김은 과거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과거를 되찾기 위한 거라고요. 지금 여기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과거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드디어 마주하고 기억해내기 위한 도구라는 거죠. 이게 진짜 재미있는 부분인데요. 마음 챙김을 뜻하는 원래 팔리우 단어가 사띠거든요. 근데 이 사띠의 첫 번째 뜻은 주의 집중이 아니라 놀랍게도 기억하다, 상기하다예요.
그러니까 원래 의미부터가 잊혔던 걸 다시 떠올리는 그런 깊은 목적을 담고 있었던 거죠. 결국 마음 챙김의 진짜 목표는 내 안에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. 일종의 보듬어주는 환경을 내 스스로 만드는 거죠. 그래서 과거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마 느낄 수 없었던 그 감정들을 이제는 안전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. 흩어져 있던 내면의 조각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나 자신의 따뜻한 목격자가 되어주는 과정인 셈이죠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.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어떻게 고통이 지혜로 바뀔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책에서 제시하는 가장 강력한 통찰 중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. 트라우마는 시간을 왜곡한다. 이건 그냥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.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 같아서 현재를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 과거를 영원히 반복해서 사는 것과 같다는 거죠. 앞서 말한 기억으로서의 마음 챙김은요, 바로 그 땡땡 얼어붙은 시간을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. 과거에 묶여있던 감정들을 안전한 현재로 가져와서 마침내 제대로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는 거죠.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고통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은 이렇습니다. 첫째, 더 이상 피하지 않고 그 감정을 향해 돌아섭니다. 둘째, 현재의 내 호흡을 다처럼 삼아서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요. 셋째, 어떤 판단도 없이 그 감각들을 온전히 허용해 줍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상처가 나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 안에 담긴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. 고통과 싸우는 게 아니라 고통을 안내자로 삼는 거죠. 결론은 이럽니다. 당신의 트라우마는 그냥 없애버려야 할 상처가 아니라는 거예요. 관점을 바꾸고 제대로 마주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우리를 더 지혜롭고 자유롭게 만드는 가장 깊은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나의 고통은 나에게 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? 만약 외면하지 않고 정말 가만히 귀 기울여 본다면 그 상처 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올까요?